효율성 높고 그냥 망 속도도 상당히 느립니다. 빠르지가 않아요. 2013년에야 군은 전혀 로키드 마틴에서 들여오기로 한 건데 비용이 5,800억여 원으로 늘었습니다. 황당한 건 위성 제작자가 에어버스로 유통 단계만 사실상 늘린 셈이 됐습니다. 로키드 마틴의 이익만 더 보장해주고 같은 물건을 사오는 거 아니냐. 로키드 마틴으로부터 저희들이 받는 것이 더 국익에 경제적으로든 종합적인 측면에서 낫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출 예산이 1,000억 원 넘게 늘었지만 국회는 이를 전혀 막지 못했습니다. 2013년 19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국회에서 군 위성 예산 문제를 추적한 의원은 없습니다. 국방위, 예결위, 회의록 어디에서도 이를 거론한 흔적이 없습니다. 군 통신 위성 예산을 F-35기 가격에 포함시킴으로써 위성을 얼마에 구매하는지 알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저 회장입니다. 무기거래의 특수성을 핑계로 일종의 눈속임을 한 것입니다. 방위사업청의 졸속 결정과 국회 부실한 예산 심사 속에 군 통신 위성은 1,000억 원대 세금을 낭비한 채 내년 초 미국에서 발사됩니다. KBS 뉴스 잠시 후 우 김준범입니다. 회장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증거인멸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려서 검찰이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로 삼성 부사장들에게 징역 3, 4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동원한 표현이 이례적이었습니다. 증거인멸이 계획적, 조직적이고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상상 초월 행위였다고 했습니다. 최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검찰의 분식회계 수사가 시작되기 전 증거인멸을 지도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의실, 바닥 등을 뜯고 서버와 노트북 등을 숨겼습니다. 검찰은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 임직원들에게 증거인멸 혐의로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특히 검찰 수사가 예상되던 지난해 5월 5일 회의에서 증거인멸을 주도한 삼성전자 부사장 3명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범행이 불량하다는 겁니다. 또 수사 과정에서 하급자들에게 이른바 총대 매기를 지시해 사법 질서를 교란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이모 부사장에게 징역 4년, 박모, 김모 부사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삼성의 증거인멸 행태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볼 법한 상상을 초월한 행위라고 꼬집었습니다. 겉으론 준법 경영을 외치면서 내부적으론 사법 가치를 경시하는 것 아니냐고도 지적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혐의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특히 피고인들이 회사를 가족처럼 생각했다며 인생을 바친 회사를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해달라고도 했습니다. 변호인은 가족끼리의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친족 상도례를 적용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측과 피고인들의 최종 변론 등을 검토해 올해 안에 선고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네, 증거인멸에 대해선 이렇게 검찰 수사가 마무리됐지만 이 사건의 본류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아직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있었던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 수사와 지난 8월 대법원의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 작업의 판단이 영향을 끼친 걸로 보입니다. 정세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의 고의 분식회계를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한 건 지난해 11월. 검찰은 그 직후인 12월 대규모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잠잠하던 수사는 5월 초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 바닥에서 숨겨둔 자료가 쏟아져 나오면서 상황이 반전됩니다. 검찰은 삼성 측의 전방위적인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습니다. 대거 등장한 새로운 증거물들을 분석하는데도 많은 시일이 걸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7월에 단행된 검찰 인사로 수사 책임자들이 지휘 라인을 떠나지는 않았지만 한 단계씩 이동하면서 숨고르기를 했고 이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 착수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월 수사는 중대한 분수령을 맞이합니다.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있었다고 최종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근거로 지난달 검찰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모두 2015년 삼성물산 합병에 직접 관여한 곳들로 검찰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직접 겨냥한 겁니다.
이번 회계 부정 수사의 최종점에 이 부회장이 서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검찰은 최대한 올해 안에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등 변수를 고려하면 해를 넘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네, 이슬람 국가 IS 지도자 알 바그다디가 미군의 전격적인 기습 작전 제한 속도 과정에서 확인 후 터널에서 안전운행하세요. 자폭해서 사망했다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터키와 러시아, 이라크는 물론 크루드족이 공조한 연합작전의 결과였습니다. 워싱턴에서 금철영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제한 미군 속도 확인 특수부대가 후 시리아 북부 이들립에 안전운행하세요. 있던 은신처를 급습한 것은 현지 시간 26일 밤 8대 미군 헬기가 터키와 러시아가 통제하는 영공을 거쳐 작전에 돌입했고 격렬한 교전이 이어졌습니다. 알 바그다디는 막다른 터널 끝에서 자폭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DNA로 신원을 확인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군경들이 쫓아가자 그는 터널 막다른 골목까지 내몰렸습니다. 결국 폭탄조끼를 터뜨렸고 그는 물론 그의 자녀 3명도 죽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이라크 대통령입니다. 정부와 시리아 저항군, 크루드족의 정보를 토대로 오랜 동안 준비한 결과입니다. 제한 몇 주 속도 동안 확인 우리는 후 그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안전운행하세요. 그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참모들과 기습작전 진행 과정을 지켜봤고 그 사진도 공개됐습니다. 알 제한 바그다디는 속도 확인 후 1971년 이라크 안전운행하세요. 출생으로 이슬람 율법과 무장투쟁을 연구하다 2004년 미군에 체포돼 10개월간 구금된 뒤 과격 테러리스트로 돌변했습니다. 이후 초기 IS 지도자에 오른 뒤 야심을 제한 드러내며 속도 세력 확인 확장에 후 나섰고 안전운행하세요. 2014년 스스로를 칼리프로 선언한 뒤 중동은 물론 세계를 상대로 끔찍한 테러를 벌였습니다. 그가 죽었다고는 하지만 또 다른 알바그다디가 탄생하고 중동 사태 불안의 악순환은 계속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제한 속도 확인 후 워싱턴에서 KBS 뉴스 안전운행하세요. 김철영입니다. 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증거인멸 혐의에 대한 검찰의 구형 보도에서 자막이 선고로 잘못 나갔기에 바로잡습니다. 대전에서 중학생들이 1년 넘게 동급생을 때리고 영상을 찍어 공유한 사건 지난주에 전해드렸죠. 그런데 피해 학생이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다른 학생들에게 또다시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한솔 기자입니다. 옷옷을 벗은 남학생이 또래 중학생의 다리를 걸어 거칠게 넘어뜨립니다. 14살 A군을 둘러싼 가해 학생들은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이어가다 손으로 V자를 그리기도 합니다. A군의 부모는 지난 15일 이 같은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군을 집단 폭행한 동급생 5명을 입건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9일 A군은 또 다른 가해자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A군은 일주일이 지난 어제 또다시 제한 속도 대전의 한 확인 모텔 후 방 안에서 안전운행하세요. 다른 중학생 2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A군이 잠을 자기 위해 모텔에 숙박한 사실을 알고 찾아와 오른쪽 도로입니다. 앞선 폭행 사실을 이어서 경찰에 알렸다며 오른쪽에 또다시 보복 고속도로 폭행을 출구입니다. 가했습니다. 막 저한테 때리면서 이제 너 때문에 오른쪽에 내 친구들 다 고속도로 들어가게 출구입니다. 생겼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 가해 학생들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A군의 팔과 얼굴 등을 제한 때렸으며 속도 확인 후 A군은 전치 3주의 안전운행하세요. 부상을 입었습니다. 피해 학생들은 이곳 모텔에서 약 3시간 동안 폭행당한 뒤 가해자들이 잠든 틈을 타 가까스로 도망쳤습니다. 신고 이후에도 끝나지 않는 괴롭힘에 A군 가족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이게 보복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가족들 입장에서는 아주 깜깜해요. 경찰은 모텔에서 A군을 폭행한 가해 학생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조사를 마치는 대로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울산에서는 운전면허도 없는 중학생이 친구들을 태우고 차를 몰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운전자와 친구 2명이 숨졌습니다. 김아른의 기자입니다. 회색 승용차 한 대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처참하게 찌그러졌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찌그러진 차체를 잘라내며 사상자들을 끄집어냅니다. 이 차를 운전하던 중학교 3학년생 15살 A군이 오늘 새벽 2시 40분쯤 울산 북구 아산로에서 도로 옆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A군이 몰던 차량은 가드레일로 돌진해 구조물들과 잇따라 충돌하며 이곳에 멈춰섰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 A군과 뒷좌석에 타고 있던 15살 B양이 숨졌습니다. 같은 차에 타고 있던 나머지 3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5명 가운데 누구도 차량 운전면허는 없었습니다.
사고가 난 차량은 숨진 B양의 친구로 동승자인 C양의 양아버지 소유 차량이었습니다. B양 일행은 어젯밤 11시쯤 자택인 경주에서 차를 몰고 나와 친구 2명과 울산까지 왔습니다. B양은 울산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남학생 2명을 만났고 숨진 A군에게 운전대를 넘겼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 등 4명은 안전벨트도 매지 않았습니다. 아름아름 친구들이에요. 이렇게 친구 지풀이 맞는지 다른 영상 확인하고 수가 진술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일단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음주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아른입니다. 후원금 사기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당한 고 장자연 씨 사건 증인 윤지호 씨에 대해 경찰이 체포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경찰은 캐나다에 머물고 있는 윤 씨의 여권 무효화 등 송환 절차에 나설 계획입니다. 김수현 기자입니다. 윤지호 씨는 지난 4월 캐나다로 출국했습니다. 윤 씨가 고 장자연 씨의 접대 리스트와 관련해 거짓 진술을 했다며 고소장이 접수된 지 하루 만이었습니다. 혹시 언제 다시 돌아올 계획이세요? 저 지금 되게 제한 속도 확인 후 안전운행하세요. 이후 윤 씨에 대한 사기 혐의 고발장이 추가로 접수됐고 윤 씨를 후원한 시민 400여 명도 후원금 반환 소송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귀국하지 않았고 결국 경찰이 윤 씨 송환에 나섰습니다. 제한 속도 확인 경찰은 후 지난달 검찰이 안전운행하세요. 반려한 윤 씨 체포영장을 다시 신청하고 영장이 발부되면 송환 절차에 즉각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음 단계를 논의하긴 어렵다면서도 제한 속도 확인 영장이 후 발부되면 안전운행하세요. 인터폴 수배와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앞서 윤 씨의 소재 등을 파악하기 위해 캐나다에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습니다. 다만 윤 씨의 추방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것은 캐나다 사법당국이어서 윤 씨가 당장 송환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윤 씨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건강 악화로 한국에 갈 수 없다는 캐나다 물리치료사와 의사의 소견서를 경찰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윤 씨의 지인은 KBS와의 전화통화에서 경찰을 기밀누설죄와 피의사실 공표죄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며 윤 씨가 건강이 나빠 한국에 갈 수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제한 속도 확인 후 안전운행하세요. 지금까지 엄경철, 이각경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KBS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제한 속도 확인 후 안전운행하세요. 제한 속도 지금 확인 시각 후 9시 안전운행하세요. 30분입니다. KBS 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서울의 문을 연 최초의 음악 감상실이 바로 서울 무교동 세시봉이랍니다.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에 문을 열었고요. 60년대까지 청바지 입고 통기타 치며 노래하는 젊은이들 만날 수 있었던, 또 당시 듣기 어려웠던 외국 팝송의 멜로디도 흥얼거릴 수 있었던 그런 장소가 바로 세시봉이란 얘기죠. 세월이 흐르면서 세시봉은 사라졌지만 그 세시봉 무대를 채웠던 가수들 여전히 우리 곁에서 그때 그 시절을 노래해주고 있는데, 오늘 그 세시봉의 막내 가수 김세환 씨 어느덧 데뷔 50주년이랍니다. 오늘 함께 만나봅니다. 김세환 씨는 1948년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경희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다니면서 가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1972년
제8회 TBC 방송가요대상에서 신인상을 받았고 1975년에는 제11회 방송가요대상 최우수 남자 가수상과 MBC 10대 가수상, TBC 7대 가수상 등을 수상하며 포크송 가수로 자리를 굳혔습니다. 1986년부터 산악자전거를 타기 시작했는데요. 지금까지도 산악자전거 동호회 활동을 하며 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곡으로는 옛 친구, 길가에 앉아서, 좋은 걸 어떻게, 오솔길, 목장길 따라, 제한속도 확인 후 안전운행하세요. 토요일 밤에 등이 있습니다. 쓴 책으로는 김세환의 행복한 자전거가 있습니다. 네, 데뷔 50주년 제한속도 확인 후 안전운행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 고맙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48년생이시네요. 예, 꽤 됐습니다. 그러니까 70이 넘으신 거잖아요. 예, 우리 나이는 72세요. 그러니까요. 저도 실감 못했어요. 근데 오늘도 이렇게 하얀 모자 쓰시고 누가 보면 30대라고. 아, 근데 지금 이 사람 그러니까 옛날 사람 같은 그런 기분이 아니요. 여기 젊은 사람들도 많이 나와요. 예. 프로그램 이름이 그냥 그런 겁니다. 묘하네요. 근데 정말 외모는 그래요? 저는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나오면서 애들한테도 물어봐요. 이러고 나오면서 야, 아빠 좀 오버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애들이 아빠 괜찮아, 오히려 이래요. 그래서 저 허가 받고 나옵니다. 그 자제분들도 요새는 지금 김세환 씨가 입고 나오신 그 복장을 소화 못할 것 같아요. 같이 입어요, 티셔츠 같은 거는. 이야. 예.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세시봉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그 소개한 그 멘트를 쭉 보니까 50년 전이면 69년에 이제 가수 활동 시작하신 거예요, 데뷔. 그렇죠. 근데 69년에 제가 알기로는 세시봉이 문을 닫았거든요. 네. 그 어떻게 된 거예요? 세시봉. 저는 그 세시봉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저는 세시봉에서 노래한 적은 없어요. 그래요? 노래 안 하고 거기에 이제 송창식, 윤영주 씨, 뭐 이장희 씨, 조영남 씨 이런 분들이 노래를 이제 생음악을 하니까 저도 그런 걸 좋아하니까 놀러 갔었죠. 예. 처음에 갔을 때 그러니까 그 당시 지금 젊은이들은 이해를 못 하시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그 스테레오 사운드의 그 좋은 음악을 들으려면은 그런 음악 감상실을 가야 아주 원음에 가까운 좋은 사운드를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 집집마다 스피커 뭐 이런 게 없었죠. 그러니까 트랜지스터 라디오 하게 되면요, 라디오보다 배터리가 더 커요. 네, 큰 걸 이렇게 고무줄로 이렇게 말아서. 그리고 라디오를 이렇게 이어폰도 없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들고 들었던. 그러니까 뭐 턴테이블에 레코드를 얹고 거기서 튜너를 통해 가지고 스피커로 소리가 나오는 시스템은 힘들었죠. 집집마다 갖출 수가 없었던 그렇죠. 거잖아요. 이 지금 젊은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이상하겠지만 집안에 도우물이 없었죠. 수도도. 옛날에. 이제 그만합시다. 너무 노인네 튀내시는 그러게. 그래서 저 얘기가 좀 그렇습니다. 70년대 중반부터인가 집집마다 전축 이런 거를 사기 시작. 제가 제일 놀라운 경험을 한 것이 그 워크맨이라고 하는 조그만 제한속도 확인 후 안전운행하세요. 녹음기죠. 그렇죠. 그거만 가지면 온 세상이 내 것 같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옛날 그만하자. 오른쪽 도로에서 이어서 오른쪽에 고속도로 문을 닫았는데 저는 노래는 안 하셨고 그 형님들이 좋아서 놀러 갔었어요. 오른쪽에 고속도로 출구입니다. 어울려서 노래한 건 이제 저는 명동 시대. 그러니까 오비스 캐빈이라고. 제한속도 확인 후 안전운행하세요. 그러니까 2층에서는 이제 통기타, 3층은 이제 그룹 사운드. 뭐 그렇게 음악적으로. 나중엔 생맥주집이 됐는. 그렇죠. 그죠. 네. 거기서 노래를 했고 양희은 씨가 거기서 데뷔를 했죠. 근데 그 몇 년 전부터 왜 세시봉과 친구들 이런 공연이 있잖아요. 저희들이 했죠. 그러니까 세시봉이 이제
여러분들의 그가 옛날을 회상하면서 저희들의 제한 많은 속도 사랑을 확인 후 받았잖아요. 안전 운행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공연을 전국 투어 공연을 한 50군데를 했어요. 그게 불과 몇 년 전부터죠. 한 7, 8년 전이죠. 그죠. 네네. 근데 그때 이름을 그냥 그렇게 붙인 거군요. 그러니까 세시봉과 친구들 이렇게 했죠. 제한 속도 확인 후 거기 안전 그러니까 운행하세요. 송창식, 윤영주, 이장희, 조영남. 이장희 씨는 노래를 안 했죠. 거기 처음에는 조영남 씨는 따로 하고 송창식, 윤영주, 나 이렇게 셋이서. 네. 이장희 씨는 노래 안 했어요. 제한 속도 확인 후 세시봉 안전 운행하세요. TV에도 이장희 씨 노래하는 건 안 나오고 우리하고 그 사연 소개하고 편지 얘기만 했어요? 예미가 나오죠. 그래도 초대돼서 TV에 나오신 그렇죠. 건 제가 같은 봤는데. 우리 저 친구들이니까. 거기서도 노래는 안 하셨어요? 세시봉에서 노래를 했죠. 근데 그분은 나중에 사업으로 성공을 해서 미국에 가 있었잖아요. 예. 그러다가 일로 나와서 그 TV 출연을 하게 이제 정리해 봅시다. 그러니까 69년 이전 세시봉 실제로 있었던 거기서 노래를 부른 사람들은 송창식, 윤영주, 이장희, 조영남이고 김성환 씨는 그 놀러 갔었죠. 놀러 가서 그러다 이제 어울려지고 그러다가 그게 문을 닫으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명동 시대로 제한 속도 확인 후 안전 운행하세요. 저 연배가 들 어떻게 돼요? 누가 제일 선배예요? 제일 선배는 5명 중에서 조영남 씨. 조영남 씨하고 저하고 3년 차이 납니다. 뭐 그래봤자 얼마나 차이 안 나네요. 윤영주 씨하고 제한 속도 확인 후 안전 운행하세요. 한 8개월. 그러니까 어쨌든 연도는 달라요? 47년 11월이고 내가 48년 7월이고 그리고 송창식 이장이 그런데 47년 10월인가 송창식, 윤영주, 이장이 세 분 다 40년생. 이상덕 씨. 우리 이상덕 씨가 4월 됐어요. 그리고 김성환 씨는 49년생.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한 살 차이네요. 그래도 내가 신부름이 잘 됩니다. 영남형이 가다가 전화 같은 사람이 이건 뭐냐? 이건 어떤 노래냐? 좀 찾아가다 가사를 보다가 만나면 커피 타고 티켓 여기에 타고 아니 조영남 씨는 3살 위니까 그렇다고 치고 뭐 윤영주, 송창식 이분들도 심부름 시켜요? 선배죠. 한 살 차인데? 예. 무슨 심부름 형님입니다. 무슨 심부름 시켜요? 그분도 가사 같은 거 구할 때, 지방 갈 때 뭐 기차표, 뭐 이런 거. 야 커피 저기 있는데 좀 갖고 와. 예, 알았습니다. 진짜예요? 네. 거기다 윤영주 씨는 보통 같은 조영남 선배만 해도 저한테 전화해서 세환아 나 영남이야 이러는데 윤영주 씨는 안 그래요. 그럼요. 세환아 나 형주 형인데 꼭 형인데라고 그래요? 네, 알았습니다. 이게 반세기쯤 가면 좀 속된 표현으로 좀 엉길만도 하지 않아요? 근데 엉길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우리 그 조직이. 그래요? 사실 제가 가요제 뭐 이런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딴 데서 안 하셨던 얘기만 하고 가세요. 저같이 이렇게 쉽게 가수 된 사람이 없습니다. 가요사에. 왜요? 왜냐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시봉에서 이렇게 그 형님들하고 어울리면서 그 당시에는 이제 통행 금지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른쪽 도로입니다. 그 업소에서 이제 이어서 끝나게 되면 오른쪽에 고속도로 출구입니다. 모여요. 모여서 뭐 김성수 신부님 오른쪽에 댁에 이렇게 고속도로 모여갖고 출구입니다. 신부님 그 골방에 앉아갖고 뭐 노래도 만들고 뭐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한편 신부님 누구요? 김성수 신부님. 좌회전입니다. 이라고요. 그 성공의 신부님이 성공의 대주교 하셨던? 네, 우리의 그 아주 아주 뭐랄까 배우같이 그래도 몇 년 차이 안 나지 않아요? 예, 그래도 마음씨가 워낙 좋으시니까 우리들을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아버님 같이 이렇게 포용해 주시고 뭐 자리도 마련해 주시고 그냥 형이었을 텐데. 그렇죠. 근데 이미 그때 신부님이었군요. 네. 그래서요. 그분 집에 놀러 갔습니다. 그냥 뭐 예약도 없이. 그러면 뭐 방도 내주고 뭐 밤새도 아무 소리도 안 하시고 아침에 뭐 커피 타주시고 뭐 그러는데 이제 그러면
한 군데 모여 있잖아요. 제한 속도 거기서 확인 후 저쪽에서 안전 송창식 씨가 운행하세요. 기타 치면서 사랑하는 마음보다 어정한 거 이래요. 그래서 내가 옆으로 가갖고 형 그거 내가 부르면 안 될까? 노래 좋은데. 그건 내가 부르면 더 잘 부를 수 있어. 제한 속도 확인 후 너 안전 할래? 운행하세요. 그럼 너 해라. 이래줘요. 그리고 또 어느 날은 윤영주 씨가 저쪽에서 길가에 앉아서 얼굴 그러면 내가 또 가서 형 형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내가 할게. 그랬더니 그래 너 한번 해봐라. 경로를 이탈하여 재검색합니다. 이장희 씨는 경로를 좋은 이탈하여 걸 재검색합니다. 어떻게 그 노래를 줬어요. 그러니까 조영남 씨만 안 줬어요. 네. 근데 그분들이 준 노래로 이제 취입을 하죠. 그럼 이야. 취입을 하게 되면 지금에야 이 금전정기에 앞서겠습니다. 예. 그 당시엔 그런 건 생각지도 않고 저작권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녹음 날짜 잡히면 예. 와서 기타도 옆에서 같이 반주도 쳐주고, 해주고. 반주도 해주고 작곡도 해주고. 작곡도 해주고 화음도 넣어주고 화음도 넣어주고. 네. 그걸로 제가 가수상 탔죠. 신인 가수상 탔죠. 74년 75년도는 제가 가수 대상을 받았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제가 깍듯이 8개월에도 형님 해야죠. 네. 제가 뭘 더 말겠습니까? 네. 네. 그 제가 조금 좀 안 좋은 표현 써도 돼요? 예, 좋습니다. 그게 느껴져요. 이제는 뭐 왠지 김세환 씨는 예. 그 노래도 약간 좀 설렁설렁 부르시는 것 같고. 예, 저는 그러니까 이런 마이너 곡 이렇게 좀 그 슬픈 노래 저한테 잘 어울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뭐 사랑도 아픔 이런 노래를 좌회전입니다. 안 좋아요. 안 어울려 저한테. 네. 그래서 저는 주로 메이저 곡이나 예. 밝은 노래들. 그러니까요. 네. 밝고 저부터도 그게 나요. 밝고 가볍고. 예. 그리고 경쾌하고. 그러니까 좀 설렁설렁 부르는 것 같은. 그렇죠. 그 설렁설렁 부르지만은 저 나름대로는 그 설렁설렁을 이렇게 음이 나오면 그걸 이렇게 부드럽게 그 깎아줘야 되거든요. 김세환 풍으로 만드는 그렇죠. 거죠. 깎아줘야 되니까. 예. 저 나름대로 그런 에러가 있죠. 그리고 그 아까 이제 우리가 3살 차이, 1살 차이, 뭐 8개월 차이 들었는데 외모나 이렇게 봐서는 한 10년은 차이나 보이거든요. 제한 속도 확인 후 그래서 안전 이제 운행하세요. 요즘에 만나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들 인식하지 않아요? 예, 많이 그런 그죠? 얘기해요. 그 이제 요즘에 만나게 되면 얘기가 왼쪽 다릅니다. 도로입니다. 옛날에 이제 음악적인 얘기를 주로 했었죠. 예. 야, 이 음악 좋다. 이런 스타일 해보자. 뭐 그럼 화음 같이 뭐 연습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완전히 화제도 다릅니다. 무슨 얘기해요? 요새는 이제 건강. 왼쪽에 그렇죠. 고속도로 어떠냐? 출구입니다. 무슨 영남 형만 해도 안 좋아진다고 자꾸 맨날 투덜거리고. 송창식 씨는 이게 음대 결절이 오셨나요? 성대 결절? 네, 성대가 그분이 샤우트 이 소리를 이게 많이 질르죠. 하잖아요. 그러더니 성대 결절이 왔다 그러고 이장희 씨는 또 허리가 안 좋대요. 우회전입니다. 울릉도 사시면서 허리가 안 좋아요. 윤영주 선배는 또 포진이 왔다고 그러고. 대상포진. 그거 통증 대단한데. 예, 그렇대요. 가슴으로 왔는데. 송창식 씨는 요즘도 매일 그렇게 뺑뺑뺑 돈대요? 아직 그게 제 그분 말로는 만일을 해야 돼요. 만일. 그러니까 만일이 if가 아니고 10,000 days. 네, 만일 몇 년이에요, 그게? 만일을 둬야 되는데 가까웠습니다. 그게 제가 그때 그 당 시작한 해로 계산해 보면 제한 속도 확인 후 안전 운행하세요. 해로 돼 있던데. 만일 끝나는 해. 만일 끝나는 해가 오래 전부터 했어요. 이제 몇 년 안 남았네요. 네. 근데 왜 만일을 돌아야 된대요? 그분 지론이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잠시 후 만일을 좌회전입니다. 돌면 뭐가 된대요? 제한 속도 글쎄, 확인 그것도 후 진짜 안전 운행하세요. 이 사람의 초대해서 한번 자세히 물어보시죠. 좌회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제 우리하고 생활 반경이 또 다르죠. 많이 다르시다고요. 그래서 저 듣기만 했습니다만. 우리 연습할 때는 그분의 시간에 맞춰서 우리가 연습을 했죠. 그래서 그래야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세시봉이란 그 방송 처음에 그 라디오 방송에서 이제 히트는 조영남 씨하고 최일아 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처음 나갔는데 그 녹음할 때도 그 송창식 씨가 저쪽 미사리에서
10시쯤에 끝나니까 여기 와서 방송국 여의도 오게 되면 뭐 한 10시, 11시 반, 10시 반 그러니까 12시에 맞춰서 녹음을 넣습니다. 그 당시. 근데 저희들은 시간이 갈수록 졸리고 송창식 씨만 쌩쌩하게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송창식 씨는 어딜 가든 뺑뺑뺑 도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 공간이 있어야 한다. 그렇죠. 평방 4m. 그러니까 4m 내 가구가 없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텅 빈. 네. 그 공간을 준비해 줘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운동을 아주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77세까지는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만일 돌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예. 뭐 이왕 내친 김에 윤영주 씨는 또 무슨 뭐 비밀 없어요? 비밀이 있었는데 뭐 잘 해결이 되는 거예요. 뭐예요? 알고 있고 무슨 시행사를 했는데 건축, 건설. 네. 그런데 그게 그 밑에 있는 분들하고 좀 뭐 잡음이 있었나 봐요. 소송. 네, 소송인데 잘 해결됐다고 그래요. 그거 뭐 별로 재미없는 얘기인데. 이장희 씨는 이제 그 여기가 춥거나 그럼 LA 가 있고. 제한 속도 확인 후 안전 운행하세요. 여기 오게 되면 또 울릉도 가 있고. 참 부러운 인생이에요. 시간 있으면 여행 가고. 네. 저 우리 그 세시봉 그 형님들 중에 제일 속편한 분입니다. 제한 속도 확인 후 안전 운행하세요. 조영남 씨는 최근에 좀 곤욕을 치르셨고. 곤욕을 치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집에 며칠 전에 갔는데 집에 온통 그림이 그냥 쉬는 동안 직접 다 그려갖고. 제한 속도 확인 후 안전 운행하세요. 대신 그리라고 안 하시고. 네, 안 하시고. 일일이 다 그리시니까 집안에 그냥 그림이 넘쳐납니다. 이 서유석 씨는 여기 멤버랑 전혀 관계가 없어요? 같은 계열이지만은 서유석 씨는 저희 둘째 형님하고 고등학교 친구라 잘 아시죠. 그분은 원래 송구 선수예요. 네, 핸드볼 선수인데 운동 잘하시는데 그분도 노래는 오피스 캐빈에서 했어요. 오피스 캐빈. 네. 그 오피스 캐빈이라는 곳은 진짜 통기타의 산실이었습니다. 거기 왼쪽에 고속도로 출구입니다. 통행금지 11시 반까지 계속 30분씩 거기에 뭐 송창기, 윤영주, 조용남, 이장희 또 MC 보이는 임성기 씨도 임성훈 씨도 통기타 가수였고 홍민 우회전입니다. 또 양희은 씨, 서유석 씨, 또 최병걸 또 뭐 웬만한 통기타 가수 거기서 다 했어요. 30분씩 공연한다고요? 네. 근데 좀 재밌는 일은 이용복 씨도 했구나. 그 당시 유행하는 팝송이 뻔하잖아요. 노래를 할 수 있는 게. 그게 제일 신청곡 많이 들어온 것이 Help Me Make It Through the Night 하고 For the Good Time이 유행할 때. 그러니까 가수들마다 신청곡이 들어오면 다 똑같아요. 나 먼저 했으니까 하지 마. 예약을 미리 했었어. 네. 그럴 정도였습니다. 네. 얼마 전 저희 프로에 서유석 씨가 그래요? 나왔었거든요. 네. 제한 속도 확인 후 안전 서유석 씨 운행하세요. 얘기 들어오면 자기도 가수 아주 그냥 쉽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저 9번 구봉서 씨가 픽업을 했죠. 그러니까요. 네. 그냥 자기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데 구봉서 씨가 놀러 왔다가 제한 속도 확인 후 안전 운행하세요. 양대 방송사의 쇼 PD들을 다 데리고 왔더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출연했대요. 그 저는 제가 가수 된 거는요. 오른쪽 저도 도로입니다. 우연한 일이에요. 이어서 그러니까 직진입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 네, 그 전에 제가 69년도에 직진입니다. 그 당시 대학 가요제 같은 게 있었어요. 제목은 TBC 대학생 재즈 페스티벌이에요. 재즈 페스티벌. 네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가요가 우리 전통 가요밖에 없었어요. 제한 속도 확인 후 안전 운행하세요. 지금 말하는 트로트 전통 가요밖에 없었어요. 근데 왼쪽 학생들이 이어서 마이너 트로트 가요는 직진입니다. 잘 안 부르고 주로 학생들은 팝송. 그렇죠. 그 AFK에서 나오는 팝송을 주로 배웠는데 그래서 출연진들이 다 팝송을 불렀어요. 그 학교별로. 그러니까 저는 경희대학교 팀으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바비 달린이 불렀던 러스트 러브라는 노래를
저 기타로만 시민회관에서 했거든요. 근데 대상은 못 하셨어요. 대상도 입선도 못했어요. 예선에선 성적이 꽤 5등 안에 들었는데 결선에서는 제가 예선을 못 들었어요. 상을 못 탔어요. 그랬는데 TV를 본 학생들은 제가 경희대학교 팀으로 나온 걸 아니까. 그렇죠. 뭐 다른 과 무슨 정치과, 가정과, 무슨 과셨어요? 저 신문방송학과. 거기서 이제 메이데이나 그럼 학교 행사 때? 네, 행사 때 이제 불러다니죠. 정화에서 영문과에서 오라. 노래를 하다가 윤용주 씨를 만났어요. 어디서요? 제한 속도 확인 후 안전 운행하세요. 윤용주 씨는 연대 다니세요? 아니 연대에서 경희대로 왔어요. 학교를 옮겼어요. 예. 그래서 거기서 만났는데 오늘 저녁에 별이 빛나는 밤에 이정환 씨가 제한 속도 확인 후 안전 운행하세요. 같이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좋다고. 그래서 같이 갔어요. 같이 가서 제가 부른 노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당시 유행했던 비지스가 불렀던 Don't Forget to Remember. 그걸 제가 불렀어요. 제한 속도 확인 후 안전 운행하세요. 유행 씨가 이제 백 좀 넣어주고 기타 같이 치면서 그게 여러분들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진짜 그냥 우연히 놀러 갔다가 그래갖고 참 그때 시절 좋았어요. 네, 그 곡이 저의 데뷔곡이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좀 잘난 척하는 거는 뭐냐면 유튜브에 들어가면 김세환이 부른 그 Don't Forget to Remember가 있어요. 그게 한참 뒤져봤는데 한 70만이 왔다가 한동안 사라지더라고요. 왼쪽 도로입니다. 그러다 지금은 145만인가? 그게 그럼 69년 라디오 방송의 그 소리? 아니요. 그 한참 뒤에 그 방송국에서 7080에서 녹화한 것이 그걸 올려놨는데 69년 그 테이프는 지금 못 고 왼쪽에 고속도로 출구입니다. 그래서 이정원 씨가 돌아가셔갖고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그거 듣고 싶은데. 네. 그래서 지금 45만이나 됐는데 재밌는 것은 그 댓글이 좌회전입니다. 뭐라고 나와요? 저를 너무 그러니까 감동하도록 그 댓글이 한국 분들이 아니고 주로 외국 분들이 보고서 뭐 이런 얘기도 되나 모르겠네. 비지스보다 낫다. 그리고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 아주 awesome. 그리고 뭐 칭찬이 자자해요. 저 요새 그거 읽는 맛으로 제가 삽니다. 제한 속도 확인 후 안전 운행하세요. 최근에 음반 내셨죠? 예. 어떻게 됐냐면 제가 근데 트로트 곡이 타이틀곡이라고. 왜 그러냐면요. 제가 여지껏 50년 가요 생활을 했습니다만은 제한 속도 확인 후 안전 운행하세요. 막상 제가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못 불러봤던 분야가 우리 전통가요. 우리 다 한국 사람 트로트. 그래서 트로트를 한번 해봐야 되겠던데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꺾어서 부를 수는 없잖아요. 트로트의 그 전적인 창법들을 있잖아요. 그렇게 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그 예전에 제가 리메이크 앨범을 만들면서 나훈아 씨가 부른 영영을 제 스타일로 바꿔서 부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트로트를 왜냐하면 저의 노래를 사랑해줬던 그 예전의 학창 오른쪽 도로입니다. 얘기는 내일 또 좀 하고요. 벌써 시간 다 됐네. 올드앤뉴 19년 만에 정규 앨범에 트로트 타이틀곡 사랑이 무엇이냐. 우회전입니다. 오늘은 이걸로 인사드리고 내일 또 다음타자를 기다립니다. 짠짜란짠짠. 안녕. 짜잔.